경상북도 영덕의 작은 마을. 75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며 충직한 백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백구가 갑자기 밥상을 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말썽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영수는 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고,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꺼내던 재산 이야기들이 새삼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백구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눈물과 감동이 교차하는 진실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의 감나무까지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난 김영수는 마당 한켠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올해 75이 된 영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백구를 보며 영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함께해온 이 충직한 친구는 아내 순덕이가 세상을 떠난 후 영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백구는 영수 곁에 앉아 고개를 기대며 주인의 손길을 기다렸고, 영수는 그런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집과 이 땅은 영수가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가꾸고 겨울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팔며 한 평 두 평씩 일려간 땅이었습니다. 순덕이와 함께 4명의 자식을 키우며 쌀 한 톨도 아껴가며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제법 큰 땅 주인으로 통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둘째 민호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 현수는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막내딸 미정은 포항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집에 내려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모이기만 하면 자식들은 을의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아버지 나이도 많아지셨는데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며 서로 돌려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수는 그럴 때마다 무심한 듯 웃어넘기며 아직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준호는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한다며 서울로 함께 올라가자고 자주 제안했지만 영수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영수는 백구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며 산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 마을의 골목길은 너무나 익숙했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이웃집 강아지들과 인사를 나누는 백구를 보며 영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백구도 제 몫의 밥그릇을 기다리며 부엌 한켠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 시간이 영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서울로 올라가라고 재촉하지 않는 이 고요한 시간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으려는 순간 영수는 문득 순덕이가 생각났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빈자리가 쓸쓸하긴 했지만 백구가 있어 완전히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저녁 영수는 늘 그랬듯이 간소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같이 지은 따뜻한 밥이 전부였지만 영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백구도 제자리에서 주인이 밥을 먹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영수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밥그릇을 들어 올리며 첫 숟가락을 뜨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밥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백구가 갑자기 앞발로 밥상 모서리를 들이받았고 순식간에
밥상이 뒤집혔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사방으로 튀고 하얀 밥알들이 마루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영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기만 했던 백구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을 보며 영수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엎어진 밥그릇을 계속해서 발로 차며 지저댔습니다. 마치 그 밥을 먹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흩어진 밥알을 치우려고 하자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백구의 행동에 영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뒤숭숭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백구가 아픈 건 아닐까 싶어 여러 번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기민하고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영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봤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백구의 반응을 살폈지만 다행히 백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상황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영수가 저녁밥을 차리고 밥상 앞에 앉는 순간 백구가 또다시 달려들어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도 더 격렬했습니다. 백구는 엎어진 밥그릇을 물고 흔들며 마치 그것을 없애버리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영수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백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본능은 때로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지만 저녁만 되면 백구는 어김없이 밥상을 엎었습니다. 영수는 결국 백구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다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모두들 백구가 늙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이런 행동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백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수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된 지 열흘째 되던 날,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번에는 다른 쌀로 밥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창고에 보관해두었던 새 쌀포대를 꺼내어 정성스럽게 씻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백구가 가만히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아서 영수는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부엌 한켠에서 영수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 근처로 가져가려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 밥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묘한 냄새였습니다. 영수는 숟가락을 멈추고 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흰쌀밥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를 다시 맡아보니 분명히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쓴맛이 도는 듯한 약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구가 또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밥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습니다. 백구는 날카롭게 지저대며 앞발로 밥그릇을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마루 바닥에 흩어지자 백구는 그 밥알들을 코로 냄새 맡더니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백구가 단순히 말썽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충직한 친구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밥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밥알 몇 개를 집어 다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다른 냄새였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과 백구밖에 없는데 대체 누가 밥에 이상한 것을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영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가능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니까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했었습니다. 영수가 거절하자 준호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막내딸 미정이 갑자기 집에 들렀었습니다. 아버지 안부를 확인한다며 냉장고와 부엌을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금세 돌아갔었습니다. 영수는 지난 명절 때 자식들이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새삼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영수 앞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이 충직한 친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밥을 지을 때마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쌀을 씻을 때부터 밥을 차릴 때까지 모든 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백구야말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영수의 집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준호의 방문에 영수는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들이 찾아온 것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이것저것 살펴보며 아버지가 제대로 챙겨 드시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라 영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밥그릇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백구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짖으며 밥상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백구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 개가 요즘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준호에게 백구의 최근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밥상을 엎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늙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백구가 완전히 미쳤나 보네요. 나이 든 개들이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들었어요. 저놈은 이제 잡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를 없애자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백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신데 이런 미친 개가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게 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기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개를 맡아줄 곳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수는 준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10년 동안 자신과 함께해온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의지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백구를 함부로 없애자고 하는 준호의 말이 영수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막내딸 미정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내려온다고 해서 함께 아버지를 뵈러 왔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백구가 짖는 소리를 듣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빠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도 준호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 이상해요. 계속 밥상을 엎는다니 완전히 미쳤잖아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이런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게요. 귀찮기만 하지 뭐하러 키우세요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영수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백구가
그저 귀찮은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백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백구는 보낼 수 없다. 이놈이 나와 함께 산 지가 벌써 10년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을 거다. 준호와 미정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최소한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이상한 병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정도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백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백구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백구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백구는 영수의 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그날 밤늦게까지 아버지와 백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백구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백구 문제로 계속 언쟁을 벌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면서 영수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빠. 아버지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니까 답답하기만 하지. 영수는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더욱 집중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져다 준 약 말이야. 조금만 더 타면 될 거야. 아버지가 오래 버티실 수는 없을 거라고 의사가 그랬어.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약을 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만 빨리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오빠가 서울에서 사업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끝날 거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어. 그 개만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그놈이 계속 방해를 해서 일이 길어지고 있어.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백구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네. 그놈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조용히 드셨을 텐데. 동물의 본능이 무섭긴 해. 어떻게 저런 걸 알까?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구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잖아. 그놈만 없으면 모든 게 순조로울 거야. 영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재산 때문에 말입니다. 영수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양을 조금 늘려보자.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시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백구가 보인 행동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밥에 독을 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준호가 답했습니다. 걱정 마. 완벽한 계획이야.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에 건강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돼. 의사도 우리 편이니까 문제 없어. 영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침실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영수 곁에 누웠습니다. 마치 주인의 슬픔을 위로해 주려는 듯 영수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영수는 백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영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구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지켜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영수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준호와 미정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영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아침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며 죽만 끓여 먹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영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미정이 서로 주고받는 시선을 영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수는 자신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나서서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영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영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와 미정은 잠시 마을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영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 안 곳곳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백구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수는 백구의 뒤를 따라갔는데 백구는 마당 한쪽 구석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던 백구였기에 영수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백구는 꽤 깊숙이 땅을 팠습니다. 앞발로 계속 흙을 파내더니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영수가 자세히 보니 하얀 비닐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약병과 종이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약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분명히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 조제 날짜까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약병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들이 자신의 밥에 탔던 독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봉투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어제 밤밥에서 맡았던 그 이상한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영수는 이제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이 독을 자신의 음식에 타서 서서히 죽이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사랑하고 키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영수 곁에 앉아 주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 충직한 친구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영수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백구만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증거물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자식들과 마주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준호와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웃는 얼굴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지만 영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겠다는 미정의 제안을 영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간단히 죽만 끓여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백구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을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저놈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백구는 영수의 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5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영수는 둘째 민호와 셋째 현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오늘 저녁에 모두 집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부산에서, 현수는 대구에서 각각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엄숙함을 느꼈는지 두 아들 모두 별다른 질문 없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와 현수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된 것을 반가워하며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며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수는 자식들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도우려고 했지만 영수는 혼자서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영수의 곁을 지키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찜,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차려지고 자식들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라. 자식들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수는 밥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밥상 앞에서 다 말해라. 누가 내 밥에 독을 탄 거냐? 그 순간 밥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와 현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내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백구가 계속 밥상을 엎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너희들이 나눈 대화를 내가 다 들었다. 미정도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버지를 해칠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미정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현수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어제 백구가 찾아낸 약병을 꺼내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내 이름이 적힌 이 약병 말이다. 준호는 그 약병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현수가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막내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민호와 현수는 충격과 분노로 형과 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영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식들의 눈물과 사과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김영수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수의 목숨은 구해졌고 백구의 충성심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며칠 동안 김영수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호와 현수는 형과 누이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수는 마당에 나가 백구와 함께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이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순덕이와 함께 4명의 자식을 키우며 이룬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뻔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영수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인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며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이 땅과 이 집, 그리고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재산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목숨을 노린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준호와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빌며 눈물을 흘렸지만 영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영수는 며칠 후 법무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민호와 현수,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집과 땅의 일부는 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아버지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미정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사과를 드렸습니다. 평생에 걸쳐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수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아있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민호와 현수는 며칠 더 아버지 곁에 머물며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돌봐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수는 그런 두 아들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이들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떠난 후 영수는 다시 백구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당에 앉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백구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백구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밥을 먹을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백구도 더 이상 밥상을 엎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이 소박한 식사가 영수에게는 다시금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수의 기부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마을을 위해 내놓은 그의 마음씨에 모두들 고마워했습니다. 경로당이 새로 지어지고 마을 복지시설이 개선되면서 영수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영수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수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자. 내가 있어서 난 외롭지 않아. 정말 고맙다. 백구는 영수 곁에 바짝 붙어 앉으며 충직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백구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영수와 백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두 생명이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